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찍을지 말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영상입니다. 한국에는 너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이러한 팁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고민을 살짝 했지만,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에만 해도 저는 영어가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영상을 찾다 보면 다 어렸을 때 미국에서 1, 2년 정도 사셨다고 하거나 원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나중에 나와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제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셔서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미국 대학원에 지원을 하려면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의 점수는 토플입니다. 토플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4파트가 있는데, 석사나 박사를 가시는 분들은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라이팅이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말하기 실력을 많이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저는 미국 입국을 할 당시에 시기가 이민 오는 자들을 많이 허가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영어로 대답을 못할 경우에 공항에 어디로 불려간다는 말을 들었어서 말하기, 인터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영어 말하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영어 말하기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말하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하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저의 경험이고 제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영어와 조금 친해졌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듣기 겸 말하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영어에 대한 노출 빈도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저는 어렸을 때 미드를 잘 안 봤었어요. 그 부분을 정말 후회하는데 미드를 유학 준비를 하면서부터 쉴 때마다 조금씩 봤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서브타이틀이 달린 영상들을 짧게 2분에서 3분짜리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도 문제이긴 한데 이 연음, 발음이 좀 어려웠어요. 혓바닥이 굳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음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CNN을 가지고 연음 연습을 하는 채널이었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 발음 연습, 발음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플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템플릿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템플릿도 템플릿이지만 조금 편안하게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시험장에 가면 저는 굉장히 떠는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어버버버 덜덜 떠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 영어를 약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전화 영어를 알아보니까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영어를 계속 많이 쓸 수 있는 게 제 전화 영어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면서 제가 틀린 문법, 틀린 단어를 사용할 경우 그것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업을 선정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에 도착한 후에 제가 어떻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떻게 영어 스피킹에 대한 노출도를 높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석사 과정 중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 안에 있었던 프로그램 위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해서 학교 안에 있는 언어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스피킹, 영어 토론을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 배정되어 있고, 그 3명에서 5명당 원어민 친구 1명이 함께 한 조가 됩니다. 그 친구가 주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친구와 대화하는 듯하게 편안하게 프리토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어 실력도 영어 실력이지만 요즘 미국의 트렌드라든지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친구들과 조금 친하게 매주 만나다 보면 SNS 계정도 물어보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학기에는 멘토 프로그램에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새로운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커서 멘토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습니다. 멘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새로 입학을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정보들을,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또 그냥 친구 사귀는 듯하게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언어 교환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친구와 저는 이제 영어를 더 배우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 중에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어요. 아무래도 서로의 관심사가 언어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의 문화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그것을 교정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의 경우에는 내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교정을 안 해줘요. 그게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쓴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어 교환 프로그램으로 만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 괜찮으니까 틀린 단어를 사용하면 알려줘 라고 하면 계속 알려주니까 나중에 딴 데 가서 실수 안 하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3학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항상 쓰는 용어들, 그리고 이 프레이즈가 지겨워서 조금 더 수준 있는 영어를 쓰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네트워킹을 한다거나 처음 만난 사람과 스몰톡을 시작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을 배우고 싶어서 저는 밥 먹을 때 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데요. 영어 스피킹 관련된 영상을 많이 자주 봅니다. 특히 구슬쌤 채널에서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많고 실제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진짜 쓰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또는 운전을 할 때마다 그 영상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표현들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 문법책을 하나 사왔고 회화책도 한 권을 사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필사를 다 쓰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잘 머리에 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면서 입에 남도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영어 스피킹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던 영어가 이렇게 친구와 직접 만나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들리고 어느 순간 이 말이 그 뜻이었어? 라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영어 공부 중이고 영어가 안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조금씩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그래도 나 영어 좀 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죠. 영어는 자신감이 80%다. 지금도 문법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은데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무조건 뱉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우리 모두 화이팅! 이번 주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뿅!